자, 여러분 복습 잘 하고 왔나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제 뭔지 좀 감이 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 한다고 했죠? 그렇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지금부터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두 개 장단점이 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학습지 밑에 선생님이 장점, 단점 1, 2, 1, 2 이렇게 두 개씩 붙여놓은 그 활동지에 이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뭐였죠? 우리 아까 살펴봤을 때 왼쪽이 대통령제였죠. 여기가 대통령제. 그리고 오른쪽이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되겠습니다. 의원내각제.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점. 대통령제의 장점은 첫 번째로 강력하고 연속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왜 강력하고 연속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냐면 바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볼게요. 대통령 몇 년 할 수 있죠? 5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부득이한 상황으로 탄핵이 되게 되면 5년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다 5년을 보장받죠. 이처럼 대통령제는 뭔가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하는 기간을 임기 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선까지 한다면 최대 8년까지 어떤 영속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갑자기 대통령이 임기 기간 동안에 바뀌지 않으면 대통령이 하고 있던 정책들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불신임이나 의회 해산권 때문에 수시로 임기 같은 거 없고요. 수시로 해산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만큼은 강력하고 연속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로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자, 입법부에서 다수당이 무슨 법안을 만들어서 속전속결로 막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의원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이 있으면 다수당이 척하면 총리가 척하고 도와주고 이런 점이 장점이지만 반대로 다수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다수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장점 설명하면서 의원내각제랑 많이 비교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크로스 또 이렇게 크로스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단점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제의 단점, 독재의 위험성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힘이 막강합니다. 법률안도 거부할 수 있고 임기도 보장되어 있고 사실상 대통령의 힘이 엄청 센 게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독재가 뭐죠, 여러분?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는 거, 독재.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독재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단점은 아까 의회와 행정부가 각각 따로따로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다고 했죠. 이 말은 서로서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각자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대립할 때, 서로 싸울 때 안정적으로 운영되지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은 뻑하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고 또 의회는 뻑하면 탄핵소추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둘이 계속 싸우면 그렇죠. 나라가 불안정해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단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원내각제 장단점도 살펴봐야겠죠. 의원내각제에서 장점 먼저 살펴보면 뭐니 해도 의원내각제의 장점으로 제일 먼저 뽑는 것은 책임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내각불신임제도랑 의회해산제도 설명할 때 함부로 둘 다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죠. 국민이 뽑아준 입법부가 거기서 총리를 뽑기 때문에 서로서로 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바로 내각 불신임 해버리고 바로 의회 해산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사퇴하고 다시 새로운 입법부, 새로운 내각이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치를 어떻게 할까요? 많이 보겠죠. 따라서 뭔가 내가 뽑혔으니까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 수시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주는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기 같은 게 따로 없고
그때그때 내각불신임 의회 예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국민의 의사를 더 많이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능률적이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입법부랑 행정부가 어떻다? 둘이 엄청 친하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조하고 도와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다수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다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거는 한 번만 치르고 그 입법부에서 총리를 뽑는다고 하면 입법부 내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한 당이 총리를 뽑겠죠. 즉 입법부 당과 총리 당이 똑같겠죠.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 총리까지 다 해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수당이 횡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수당의 횡포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만약에 다수당이 없어, 의회의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없어, 그럴 때에는 군소정당이 난립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군소정당이라는 말 처음 들어볼 텐데요. 무슨 뜻이냐면 좀 힘이 약한 작은 의석수를 확보한 정당들을 말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정의당 같은 게 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당이 엄청나게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의회의 좌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좌석을. 근데 정의당도 있긴 하지만 정의당은 굉장히 작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정의당과 같은 것을 군소정당이라고 하는데요. 왜 의회에 다수석이 없으면 군소정당이 난립하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의회가 총 국회의원 몇 명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만약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1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 과반수는 몇 명이에요? 과반수가 되려면 50명이 넘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3개의 당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빨간당이 있어요. 빨간당이 48석을 차지한 거예요. 50명이 못 넘었죠? 48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당이 46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둘이 거대 정당이라고 하는 두 정당이 비슷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때 아주 적은 6명밖에 없는 정당이 하나 있는데 이 정당이 과연 누구랑 편을 들어주면 과반수가 넘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 이 군소정당 6개의 정당이 빨간색 편을 들어준다면 총 몇 명이 돼요? 총 그렇죠. 54명이 되면서 과반수 의석 확보가 가능해지죠. 이렇게 과반수 의석 50명이 넘는 정당이 없으면 이런 군소정당들이 누구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과반수 정당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군소정당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빨간당이나 파란당이나 주황색당을 데리고 오려고 엄청 애를 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주황색당이 막 전국에 막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서로 막상 이렇게 편을 들어줘서 뽑혔는데 또 총리가 막 말을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전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선생님이 지금 뭘 설명한 것이죠? 다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당이 있어서 문제. 다수당이 있는 경우. 여기 다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군소정당이 막 들어와서 막 혼란스럽게 해서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장단점 이해됐을까요? 좋습니다. 아까 대통령제의 특징 3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대통령제는 선거 2번,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 그리고 그렇죠. 입법부는 행정부한테 무슨 역할? 탄핵소추권이란 권한을 갖고 있고 또 행정부는 입법부한테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당의 횡포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법부와 의회가 입법부와 의회? 같은 말이죠. 의회와 행정부가 따로따로 선거 2번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책임 안 지고 막 대립할 경우에 안정적이지 못하다. 대통령 힘이 세고 대신에 임기 기간 동안에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이제 의원내각제로 가서 의원내각제는 선거 한 번밖에 안 치르기 때문에 능률적이고 원활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둘이 친하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친하다. 그리고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상권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이 서로 책임질 수 있다. 그런데 단점은
그렇죠. 선거가 한 번뿐이 안 치러지고 총리가 입법부의 다수당이 총리로 선택되기 때문에 다수당이 있을 경우에 다수당 마음대로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만약에 다수당이 없을 경우에는 군소정당이 막 난립해서 전국이 불안할 수 있다. 아주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죠? 에이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선생님 대통령 있으면 대통령제잖아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총리는 없나요?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있습니다. 오이? 그럼 왜 우리나라는 무슨 정부 형태인 거죠?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다?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의원내각적 성격을 가미한 정부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어떻게 됐다? 섞여 있다. 그런데 우리 기본 베이스는 대통령제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자세히 신문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활동지 하나 더 꺼내줘야 되는데요. 다음 활동지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라고 준 활동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같이 꺼내볼까요? 다 꺼냈어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학습지 꺼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는 빨간색으로 적을 거고요. 대통령제적 요소는 파란색으로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지금부터 적어줄 겁니다. 자, 맨 밑에 1번부터 6번까지가 우리나라 뉴스 기사 헤드라인인데요. 이 뉴스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1번을 같이 살펴볼게요. 자, 1번에 지금 내용이 뭐죠?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자,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적혀 있네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고 이거 의원내각적 성격인가 보다 하고 아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자,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가 하는 역할, 행정부가 하는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만드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죠? 대통령제에서? 그렇죠. 입법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가 법률안을 만들어서 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바로 이건 내각제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내각제는 입법부랑 행정부가 친하다고 했죠. 척하면 척. 그러니까 행정부가 국회가 하는 일인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 바로 내각제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 위에 올라가서 여기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적어줘야 된다? 여기다가 1 이렇게 적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지금 너무 두꺼워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면 돼요. 이걸 다 지우면 안 되겠죠? 저 지우개로 이것만 지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활동지 내용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2번도 살펴봐야겠죠, 2번. 여기 지금 1번 봤고요, 2번. 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라고 2번에 적혀 있습니다. 자, 정부,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건 어느 나라 성격? 그렇죠. 대통령제의 성격이 되겠죠. 행정권, 정부에 속하는, 대통령은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수반이 아까 뭐다? 대빵.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권의 대빵이다. 라고 해서 2번은 대통령제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서 대통령제적 성격 해가지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적어주세요. 3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땡땡땡을 새로운 질병관리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장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 장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무위원이라고 합니다. 국무위원. 그러면 자, 국무위원은 어디 소속? 행정부 소속. 그럼 국회의원은 어디 소속? 국회의원은 입법부 소속. 그럼 입법부 소속과
행정부 소속이 둘 다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게 한다? 둘이 좀 친하다? 입법부와 행정부 친하다? 어디 특징? 그렇죠. 의원 내각제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3번은 의원 내각제적 특징으로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위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겸직이 뭐야? 얘들아? 직무를 동시에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국회의원이면서 국무의원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둘 다 할 수 있다. 입법부에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행정부의 일도 할 수 있다. 둘이 좀 친하다. 내각제적 성격 되겠습니다. 이제 4번을 살펴볼게요. 4번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들 쉽게 대답 못하는 게 정상. 자, 국무총리가 존재한다는 특징은 어디 특징? 의원 내각제적 특징. 그리고 국회의 동의권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건 어디 특징? 대통령제의 특징. 그래서 4번은 둘 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둘 다 적어줘야 되는데 위에 의원 내각제적 성격에다가는 4번에는 꼭 국무총리가 존재한다 라고 적어주고 대통령제적 성격에는 4번에 넣고 국회가 그렇죠 각종 동의 승인권을 갖는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잘 적고 있죠? 지금 선생님이 안 적는다고 여러분 안 적으면 안 돼요. 같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번으로 가봐야겠죠. 5번.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이 존재하고 이 사람이 행정부 대빵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막 외교 같은 걸 수행한다. 이거는 대통령제적 특징. 5번은 대통령제적 특징이 적어주고요. 마지막 6번은 정부가 어떤 법을 거부하기로 했다. 자, 정부가 법률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거는 대통령제적 특징이 되겠죠.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기본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했는데 여기다가 뭐를 더했다? 의원 내각제적 요소. 예를 들면 아까 이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하고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고 국무총리라는 걸 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더해져 있다. 의원 내각제적 요소. 기본. 어느 게 더 기본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있다. 그런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도 가미하고 있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가미하고 있다는 건 약간 첨부하고 있다는 거죠. 첨가. 가미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어떤 걸 배웠다?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의 특징과 의원 내각제의 특징, 또 대통령제의 장점과 의원 내각제의 장점 살펴본 후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정부 형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더한 형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배워서 좋은 점 뭐다? 그렇죠. 다른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오늘 이 수업이 끝난 후에 뉴스를 켜보면 오, 일본에는 총리가 있네? 일본은 의원 내각제구나. 우리나라는 그렇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같이 있구나. 미국은? 독일은? 이러면서 각각 다른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웃는 얼굴로 학교에서 직접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가득하세요. 안녕!